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급유기로 도입된 게 바로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인데요. 처음에는 공중급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장거리 전략 수송기로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력과 화물, 환자 후송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시그너스는 300여 명의 인원과 37톤에 달하는 화물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시그너스는 도입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1993년 처음 도입을 결정했지만 작전 반경이 크지 않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이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에어버스사와 실제 구매 계약 체결하기까지 22년이 걸렸는데요. 당시 군에서는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전투기들이 독도 2호도를 포함한 방공 식별구역에서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내세웠죠.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경우 임무 가능한 시간이 독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칠 경우 약 30분, 2호도에선 약 20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채공 시간이 1시간가량 더 늘어나게 되고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죠. 또 재외국민 이송과 물자 수송이 가능하다는 다목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1조 4,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시그너스 1호기는 2018년 11월 국내 도착했고 바로 다음 해에 나머지 3대가 들어왔습니다. 시그너스라는 이름은 공군 장병 공모를 통해 지어졌는데 백조자리라는 뜻으로 기체를 뒤따르는 전투기들의 모습이 마치 백조가 무리지어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시그너스는 올해 바쁜 한 해를 보내며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던 대규모 외국인 국내 수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에 투입돼 391명의 아프간인들을 우리나라로 이송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을 후송한 오아시스 작전을 위해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이외에도 시그너스는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이라크 파견 근로자 귀국을 돕기도 했는데요. 또한 미국에서 101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수송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요소수를 긴급 공수하기 위해 호주해가 27톤의 요소수를 구해오기도 했죠. 위기 때마다 등장해 제 역할을 해내는 시그너스가 있어 대한민국의 영공이 든든합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